10차 2편 바로 보내드립니다. 10차 2편 동의보감 외형편 몸이 보내는 건강신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동의보감 내경편을 배웠습니다. 몸속 오장육부의 비밀을 알아보았습니다. 심장, 간, 비장, 폐, 신장. 보이지 않는 장기들의 역할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외형편입니다. 바깥외, 모양형, 몸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머리, 얼굴, 눈, 귀, 코, 입, 목, 어깨, 팔다리.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허준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몸 밖의 변화를 보면 몸 안의 문제를 알 수 있다고. 얼굴색이 변하면 장기에 이상이 있다고. 눈빛이 흐려지면 간이 약하다고. 귀가 잘 안 들리면 신장이 약하다고. 외형은 거울입니다. 몸속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오늘은 외형이 보내는 건강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외형이란 무엇인가? 외형의 의미. 외형,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내경이 아니라면 외형은 바뀝니다. 하지만 둘은 따로가 아닙니다. 안과 밖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건강하면 외형도 건강합니다. 얼굴에 윤기가 나고 눈이 맑고 피부가 좋습니다. 반대로 오장육부가 약하면 외형에 나타납니다. 얼굴이 어둡고 눈이 흐리고 피부가 거칩니다. 동의보감은 외형을 진단의 도구로 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면 먼저 얼굴을 봅니다. 안색, 눈빛, 귓바퀴, 입술색. 이것들이 병을 말해줍니다. 망문문절. 동의보감은 진단의 4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망, 문, 절입니다. 볼망. 보는 것입니다. 환자의 외형을 관찰합니다. 얼굴색, 자세, 움직임을 봅니다. 들을 문. 듣는 것입니다. 목소리, 기침소리, 숨소리를 듣습니다. 물을 문. 묻는 것입니다. 증상, 식습관, 생활습관을 묻습니다. 끊을 절. 맥을 짚는 것입니다. 손목 맥을 짚어 오장육부 상태를 압니다. 이 중 첫 번째가 망진, 보는 진단입니다. 외형을 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는 망진. 의사만 망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십시오. 얼굴색이 어떤지 보십시오. 눈이 맑은지 보십시오. 혀가 어떤지 보십시오. 이것이 스스로 하는 망진입니다.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제와 다른 점이 있는지 보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으십시오. 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외형의 변화가 그 신호입니다. 이부 머리와 얼굴. 머리 정수리. 머리는 제일 높은 곳입니다. 하늘과 가까운 곳입니다.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머리는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뇌가 있는 곳입니다. 정신이 머무는 곳입니다.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면 건강합니다. 신장이 좋다는 증거입니다.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면 신장이 약합니다. 일찍 휘어지면 신장 전기가 부족합니다. 많이 빠지면 혈이 부족합니다. 정수리를 만져보십시오. 너무 뜨거우면 열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화를 많이 내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증거입니다. 얼굴 오관. 얼굴은 오장의 거울입니다. 이마는 심장과 연결됩니다. 양볼은 폐와 연결됩니다. 코는 비장과 연결됩니다. 턱은 신장과 연결됩니다. 얼굴색을 보십시오. 푸르면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화를 많이 내거나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붉으면 심장에 열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흥분 상태입니다. 누렇게 뜨면 비장이 약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이 없습니다. 하얗게 뜨면 폐가 약하거나 혈이 부족합니다. 빈혈이거나 기운이 없습니다. 검으면 신장이 약합니다. 만성 피로나 노화의 신호입니다. 피부와 주름. 피부는 폐가 관장합니다. 폐가 건강하면 피부가 좋습니다. 윤기가 나고 탄력이 있습니다. 폐가 약하면 피부가 거칩니다.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주름을 보십시오. 주름은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깊어지면 주의하십시오. 수분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증거입니다. 이마에 세로 주름이 깊으면 간이 약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증거입니다. 눈가 주름이 많으면 신장이 약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피로한 증거입니다. 삼부 눈, 귀, 코. 눈, 간의 창문.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눈은 간의 구멍이라고. 간과 눈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십시오. 눈을 자세히 보십시오. 눈이 맑고 빛나면 간이 건강합니다. 눈이 충혈되면 간에 열이 있습니다. 화를 많이 냈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눈이 노래지면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황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십시오. 눈이 침침하면 간열이 부족합니다. 간을 보양해야 합니다. 눈꺼풀이 떨리면 피로한 것입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눈밑이 검으면 신장이 약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과로했습니다. 귀, 신장의 구멍.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귀는 신장의 구멍이라고. 신장과 귀는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를 보십시오. 귓바퀴가 두툼하고 윤기가 나면 신장이 좋습니다. 장수할 상입니다. 귓바퀴가 얇고 마르면 신장이 약합니다. 전기가 부족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신장이 약해지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지만 너무 이르면 문제입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면 주의하십시오. 이명입니다. 스트레스나 신장 허약의 신호입니다. 귀를 만져보십시오. 따뜻하면 정상입니다. 차가우면 기혈이 부족합니다. 뜨거우면 열이 있습니다. 코, 폐의 구멍.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코는 폐의 구멍이라고. 폐와 코는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를 보십시오. 콧구멍이 깨끗하고 숨쉬기 편하면 폐가 건강합니다. 코가 자주 막히면 폐가 약합니다. 감기에 잘 걸립니다. 코끝이 빨갛게 뜨면 비장에 열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콧물이 맑으면 폐가 차갑습니다. 감기 초기입니다.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콧물이 누렇고 끈적하면 폐에 열이 있습니다. 염증이 있습니다. 냄새를 잘 맡지 못하면 폐가 약합니다. 폐를 보양해야 합니다. 사부 입, 혀, 치아. 입술, 비장의 상태.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입술은 비장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입술을 보십시오. 입술이 붉고 윤기가 나면 비장이 건강합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입술이 창백하면 혈이 부족합니다. 빈혈이거나 영양이 부족합니다. 입술이 검붉으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추위나 혈액 정체입니다. 입술이 갈라지면 수분이 부족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십시오. 입꼬리가 헐면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드십시오. 혀, 오장의 거울. 혀는 가장 정확한 진단 도구입니다. 한의사가 혀를 보는 이유입니다. 아침에 혀를 내밀어 보십시오.
혀가 분홍빛이고 설태가 얇으면 건강합니다. 혀가 붉으면 열이 있습니다. 심장이나 위장에 열이 있습니다. 혀가 창백하면 혈이 부족합니다. 빈혈이거나 기운이 없습니다. 혀가 퍼렇거나 검으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심각한 신호입니다. 병원에 가십시오. 설태를 보십시오. 설태가 하얗고 두꺼우면 소화가 안 됩니다. 위장이 차갑습니다. 설태가 누렇고 끈적하면 위장에 열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십시오. 설태가 없으면 음이 부족합니다. 수분과 영양을 보충하십시오. 치아와 잇몸. 치아는 뼈의 일부입니다. 신장이 관장합니다. 치아가 튼튼하면 신장이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고 흔들리면 신장이 약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지만 너무 이르면 문제입니다. 잇몸을 보십시오. 잇몸이 분홍빛이면 건강합니다. 잇몸이 빨갛고 붓면 위장에 열이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면 비타민C가 부족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드십시오. 잇몸이 내려앉으면 노화의 신호입니다. 신장을 보양하십시오. 치아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번 양치질 하십시오. 치실도 사용하십시오. 오부, 목, 어깨 등. 목 기혈의 통로.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합니다. 중요한 통로입니다. 혈관, 신경, 식도, 기도가 지나갑니다. 목을 만져보십시오. 목이 뻣뻣하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간에 열이 올라갔습니다. 목이 자주 아프면 폐가 약합니다. 편도선이 약합니다. 목에 멍울이 만져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십시오. 갑상선이나 림프절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목 뒤를 만져보십시오. 뜨겁게 달아오르면 열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깨, 스트레스의 창고. 어깨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곳입니다. 긴장하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어깨가 자주 결리면 스트레스가 많은 것입니다. 간과 담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어깨를 돌려보십시오. 뻐근하고 아프면 기혈이 막혔습니다.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한쪽 어깨만 아프면 자세가 나쁜 것입니다. 바르게 앉고 서야 합니다. 어깨를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찜질이나 마사지가 좋습니다. 매일 어깨 운동을 하십시오. 팔을 크게 돌리십시오. 등, 양기의 저장소. 등은 양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등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등이 차가우면 양기가 부족합니다. 감기에 잘 걸립니다. 등이 굽으면 폐가 압박됩니다. 호흡이 얕아집니다. 등을 펴십시오. 가슴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등에 여드름이 나면 폐에 열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십시오. 등을 두드려 주십시오. 아침에 등을 두드리면 양기가 깨어납니다. 육부 팔다리와 손발. 팔다리, 기혈의 끝. 팔다리는 몸의 끝입니다. 기혈이 도달하는 마지막 곳입니다. 팔다리가 따뜻하면 기혈이 잘 돕니다. 팔다리가 차가우면 기혈이 부족합니다. 순환이 안 됩니다. 팔다리를 움직여 보십시오. 관절이 뻣뻣하면 기혈이 막혔습니다.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팔다리가 저리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움직임이 부족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팔다리가 붓면 수분 대사가 안 됩니다. 신장이나 심장을 체크하십시오. 손, 오장의 반영. 손은 오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을 보십시오. 손바닥이 붉으면 간에 열이 있습니다. 손바닥이 노래지면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손바닥이 하얗고 차가우면 혈이 부족합니다. 손톱을 보십시오. 손톱이 분홍빛이고 윤기가 나면 건강합니다. 손톱이 창백하면 빈혈입니다.
손톱이 세로로 금이 가면 영양이 부족합니다. 손톱이 검게 들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손을 주물러 주십시오. 손 마사지는 오장을 자극합니다. 발 제2의 심장.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온몸에 경혈이 모여 있습니다. 발을 만져보십시오. 발이 따뜻하면 건강합니다. 발이 차가우면 양기가 부족합니다. 순환이 안 됩니다. 발바닥을 보십시오. 발바닥이 거칠면 각질이 쌓인 것입니다. 보습이 필요합니다. 발가락을 보십시오. 발가락 사이가 갈라지면 무좀입니다. 청결이 중요합니다. 발을 주물러 주십시오. 발 마사지는 온몸을 치료합니다. 자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십시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엔딩. 여러분, 오늘은 동의보감 외형편을 배웠습니다.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를 읽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얼굴색, 눈빛, 혀, 손, 발. 모든 것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허준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을 보면 내경을 알 수 있다고. 겉을 보면 속을 알 수 있다고. 내일 아침 거울을 보십시오. 오늘 배운 것을 하나씩 체크해 보십시오. 얼굴색은 어떤지, 눈은 맑은지, 혀는 어떤지. 이것이 스스로 하는 망진입니다. 매일 하다 보면 작은 변화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병이 크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잡병편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겪는 질병들입니다. 감기, 두통, 소화불량, 요통.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3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